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ASUS X570 GT라는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CPU가 i7 9750H가 사용됐고요. 메모리도 16GB가 사용됐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UHD 630이 들어가 있고 별도의 그래픽카드로 GTX 16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CPU 파워가 충분한 좀 고성능의 노트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화면은 빛반사가 없는 타입이고요. 시야각은 상당히 좋은 화면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은 뒤로 이 정도까지 눕힐 수가 있고요. 이 노트북은 이쪽 앞쪽 부분에 아주 특이한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쁘게 무늬가 ASUS만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키보드는 백라이트가 들어와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트북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은데 지문 인식기가 있어서 잠금을 한 상태로 잠금 해제할 때 손가락을 올리면 이렇게 잠금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포트 보면 전원 단자와 유선 랜 포트, HDMI와 USB, USB-C 단자가 있습니다. 헤드셋 단자가 있고요. USB-C는 DP가 안 되기 때문에 뭐 DP 모니터 직접 연결하거나 또 USB-C 모니터 연결하는 거는 안 되긴 하더라고요. 오른쪽에는 USB 단자와 컨시더 락 홀이 있습니다. 근데 SD 슬롯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나 또는 캠코더로 찍은 미디어를 바로 연결해서 바로 편집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글에 여러가지 벤치마크를 한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시네배치 R15를 돌렸을 때 CPU 멀티 점수 같은 경우에는 1123 정도가 나옵니다.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뭐 과거에 나와있던 뭐 4코어 그런 고성능의 데스크탑 CPU하고 비교해봐도 성능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조금 특이했던 게 SSD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특히 4K 속도도 좀 잘 나왔어요. 보니까 이 제품이 일반적인 제품 들어간 게 아니라 내용에 보니까 옵테인 메모리가 같이 적용된 SSD가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12GB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용량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D마크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픽 점수는 9091점 정도가 나오는데 1650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고성능의 뭐 2060이나 이런 게 들어간 노트북과 비교하면 물론 그래픽 점수는 많이 딸립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화면이 60Hz까지만 지원하는 그리고 15.6인치가 들어가 있는 FHD 그런 화면이기 때문에 게이밍에 적합한 뭐 144Hz를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60Hz 이상을 굳이 만들어내도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픽 카드 정도면은 크게 무리는 없고요. 60Hz에 적합한 뭐 그런 게임 하거나 뭐 그 정도 맞춰서 게임 한다면은 크게 무리는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얘기는 하는 건데 대신에 뭐 미디어도 연결시켜서 사용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영상 편집 작업 같은 거 할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노트북 하단 부분을 분해해서 봤는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GB가 이렇게 한 개 연결된 게 보이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8GB가 온보드 돼 있고 8GB 또 추가로 장착돼서 16GB 장착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뜯는다고 해서 메모리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고요.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3.5인치 저장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커넥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실제로는 연결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확장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근데 옵테인 메모리에 적용된 SSD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512GB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면 굳이 바꿀 일이 없어서 이걸 굳이 뜯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장 공간을 더 큰 뭐 2TB나 이런 걸로 장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걸 교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만카돈 적용된 스피커가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는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와이파이 6가 지원하는 AX200을 지원하는 무선 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선 상태로 와이파이 6가 가능한 유무선 공유기와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거의 유선급으로 나옵니다. 다운로드 보면 916Mbps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연 시간도 상당히 많이 빨라서 실제로 데이터 전송할 때 상당히 빠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NAS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뭐 넣거나 할 때 굳이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빠른 속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유선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유선 연결하고 싶다 하면은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볼 건데요. 그래픽 옵션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두 개 옵션을 울트라로 놓고 나머지 낮음과 중간 옵션으로 변경했는데요. 올 울트라 옵션으로 설정하면 40에서 50 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60Hz 모니터에서 프레임이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더 끊긴 느낌이 강해서 옵션을 약간 조정해서 게임하는 게 좋았습니다. 옵션을 조정하고 난 뒤에 지금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프레임은 지금 86, 87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약간만 조정해도 프레임이 60을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게임할 때 뭐 충분히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144Hz를 지원하는 그런 노트북과 비교해서 굳이 사용한다면은 화면 넘길 때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은 조금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은 뭐 고성능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그래픽 성능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서 뭐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뭐 생산적인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요. 물론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워낙 고사양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게임을 사용한다면은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걸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통 사용하는 소스는 전부 다 4K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4K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때 보면은 뭐 전혀 끊김없이 잘 편집되고요. 부족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을 때 굳이 데스크탑을 켜지 않고 이 노트북만으로도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상당히 잘 나와줬는데요. 그래서 뭐 야외에서 뭐 영상 편집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나 또는 야외에서 좀 고성능 노트북이 좀 필요하신 분들, 뭐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유튜브에서 음악을 재생해 보고 있는데요. 사운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아래쪽 부분에 스피커가 있는데 상당히 공간감 있게 아주 넓게 사운드가 깨끗하게 퍼져 나오고요. 조금 답답하고 어디가 막혀있는 듯한 사운드는 아니었습니다. 이 노트북을 사용해 보니까 평상시 전력 소모량도 한 20W대, 한 17W 이 정도 소모하고요. 근데 작업을 걸었을 때는 부하가 높아지면 90W 뭐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대신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TDP가 좀 제한된 저사양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높이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힘으로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성능 CPU가 탑재된 이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힘을 많이 쓰지만은 빨리 작업을 끝내고 빨리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량이 뭐 높아서 뭐 불편하다 이런 거는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능을 팍팍 쓸 수 있어서 고사양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적합한 노트북이 되겠고요. 이 노트북은 운영 체제도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음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열이 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아주 많이 높고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소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적어놨는데 그런데 뭐 데스크탑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소음 많이 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데스크탑 대신 사용할 만한 그런 노트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니터를 확장하는 부분이나 뭐 옆에 있는 측면 SD 슬롯의 속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되셨길 바라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선택에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